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걸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전개해주면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주면 2배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주면 2배의 b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4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을 좀 변형하면 a 제곱,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묶어주면 2배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a, b는 2라고 나왔습니다. 2. 그래서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배의 문제에 이 값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b는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좌변은 3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b는 2라고 됐죠. 2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계산하면은 9는 a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요 4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9 마이너스 4는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4가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이 값이 5가 됩니다.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주면 4 플러스 10 플러스 4니까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죠. 잘 보면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있고 그냥 상수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y끼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를 y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식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y, 3,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y 부분이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다시 이걸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배웠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충분히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차례로 써 넣어라. 여기가 12x의 제곱이고 여기 12x의 제곱인데 이건 3x와 뭔가를 계산해서 12x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겠습니까? 12가 나오려면 4가 돼야 되고 x제곱이 되려면 x가 돼야겠죠. 그래야 얘하고 얘를 곱해서 12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4x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뒷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은 요 부분의 마이너스 1과 요 부분에 있는 어떤 숫자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상수 부분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요 두 번째 요 네모의 부분은 4x 플러스 1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요렇게 곱해서 12x의 제곱이 나왔고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죠.
그러면 3x가 되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이걸 계산한 게 x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앞에 있기 때문에 네모 자체는 x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첫 번째 네모는 x가 되고, 두 번째 네모는 4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얘가 3x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x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3x가 나와야 얘와 얘를 계산해서 이렇게 곱해서 3x 제곱이 나오겠죠. 앞부분은 맞췄고, 이제 뒷부분도 맞춰봅시다. 6y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y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려면 2가 돼야 되고, y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y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6y의 제곱이 되겠죠. 네, 맞네요.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을 계산해 볼까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x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xy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1xy가 되죠. 그래서 요 네모는 1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첫 번째 네모가 11이 되고요. 두 번째 네모는 3x-2y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 중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것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죠. 2차 방정식 뭐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2차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2차식이죠. 이거는 2차식. 는 0이 없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냥 2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2차식. 방정식이 되려면 요 는 0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2차 방정식이 맞는데 a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문제에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3번은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돼서 양변에 이게 없어집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4번은 식을 정리해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는 우변을 전개해서 계산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돼서 세제곱항이 없어지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5번도 보면 계산해볼게요. 5x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 돼서 x제곱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6x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돼서 5번도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5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투근이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x값이 a 플러스 1 또는 x값이 a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걸 풀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이걸 풀었을 때 이렇게 x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우리가 이걸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x값이 a 플러스 1 또는 x값이 a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또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항을 하면 되니까 지금 요 식과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이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0 또는 요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a는 0 또는 b가 0일 때는 a 곱하기 b가 0이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갈 수 있겠죠. 실제로 풀 때는 둘이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걸 지금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식을 거꾸로 전개해주면 요 식이 나오겠죠. 요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전개를 해줘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해주면 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에 x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뭐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에 x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디 있죠? 여기 다 상수항이죠. 상수항. 그래서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얘가 얘인 거죠. 같은 식입니다. 왜냐면 이 식을 풀어서 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면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지금 만든 게 얘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면 되겠죠. 자, ax 이 부분은 플러스 ax 부분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첫 번째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죠? 여기 뒤에 요 b 값이 여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b 값이 이게 아니죠. b 값이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a 값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요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b 값은 0이 나오네요. 0. 따라서 5번에서 b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최종 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뭐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해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두 해를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못 풀 것 같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지 못할 때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한번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일단 복습을 합시다. 근해 공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x를 어떻게 구하죠? 공식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근해 공식이라 하죠.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2차 방정식에서 일단 a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c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x는 근해 공식에 대입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죠? 여기 루트 안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죠? 1 플러스 12여서 맞죠?
A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3, 12, 13이 되죠. 13. 그래서 여기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뭐예요? 두 해를 A, B라 했기 때문에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 되고 B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 B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얘를 구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얘와 얘가 닮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를 AB 플러스 AB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한 개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우변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죠. 그럼 결국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하고 똑같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일단 더해봅시다. 이쪽에다 할까요? A 값하고 B 값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니까 여기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돼서 1이 됩니다. 1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곱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 해볼까요? A하고 B를 곱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면 4분의 이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합과 차의 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되죠. 뭐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2가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3이 돼서 예, 최종 답은 4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즉, 이 문제에 관련된 거니까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해봅시다.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AX 제곱에다가 P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P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5분의 1, y는 5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a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이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힌트가 점 5,1을 지난답니다. 지난다. 자, 지난다가 뭡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 그래서 5,1을 지나가기 때문에 x에다 5를 대입해주고 y에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요 식에다가. 자, 대입을 해서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y에 2를 대입하니까 2는 5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2는 5 플러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5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자, 첫 번째 a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 값은 a 값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가 어디서 그려지죠? 이 좌측에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 축이 y축보다 좌측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그려집니다. 뭐 위로 불러갈 수도 있고 아래로 불러갈 수도 있겠죠. 축이 오른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y축을 기준으로. b는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a와 b가 같이 결합돼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부호가 같으면 축의 y축 좌측에서 축이 형성이 되고 이걸 축이라 하죠. 부호가 다르다면 축이 y축 기준으로 우측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 적을까요? 자, c 값이 양수라면 c는 뭐죠? y 절편이죠. 다른 말로 하면 y 절편. 자, c 값이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위를 지납니다. 위에.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0이죠.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위쪽에서 y축을 지납니다.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집어졌다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y 절편이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만약에 c가 음수라면 여기서 y절편이 형성이 되겠죠. 0보다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혹은 뒤집어졌다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y절편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주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일단 A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y절편이죠. y축의 어디를 지나냐. 자, 이걸 뭐라 하냐면 y절편이라 합니다. 이게 바로 C값이 됩니다. C값. 여기서 C값. 자, 아래쪽에서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C값은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축. 자, 이 그래프의 중심축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게 축이죠. 축은 y축보다 오른쪽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a와 b의 부호는 같다일까요? 다르다일까요? 오른쪽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죠. 다르다죠. 다르다. 그래서 아까 a 값이 양수라 했기 때문에 b 값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양수, b 값은 음수, c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해되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라.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잘 찾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구하면 되죠. 꼭지점. 자,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바로 여기 나와있죠. 꼭지점이 1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꼭지점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2로 묶어줍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몇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예,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플러스 4를 해주면 식이 4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식의 변화가 없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y는 2에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x-2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곱해져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48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주면 y는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돼서 꼭지점을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이 얼마가 됩니까? 2,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쵸?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하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꼭지점은 p, q가 되죠. 이 내용입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예요. 지금 요 그래프.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이제 이동을 시켰다 했죠.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x축으로 1만큼. 얘를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 새로운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1만큼 더 이동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죠. 2에다 1을 더해서. 그 다음 y축은 마이너스 2만큼이나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더 빼주면 마이너스 2만큼 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2차 함수 그래프 이름이 얘였거든요. 그때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 새로운 2차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이 이렇게 되니까 요 내용을 이용해주면 y는 2에 지금 요 2는 똑같죠? 평행이동은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한 거지 뭐 기울기나 그러니까는 휘어지는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는 똑같죠? 동일하죠? x-3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y는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삼각비 문제입니다. 탄젠트의 x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얘가 직각이고 얘 직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직각입니다. 요 각의 크기를 x로 했어요. 자, 이 각을 점이라 해봅시다. 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x 더하기 점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점이 되고 또 얘가 직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의 정의가 뭡니까? 탄젠트 x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 볼까요? 탄젠트 x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t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얘가 지금 bd분의 da 이렇게 되겠죠. da 그 다음에 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요 삼각형에 대해서 탄젠트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벳이 2니까 a분의 2d 이렇게 되겠죠. 또 있나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또 여기 있네요. 여기 요 x라는 각이 있으니까 탄젠트 x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벳이 어떻게 됩니까? d분의 ec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또 요 큰 삼각형 있죠? 마지막 큰 삼각형. 그러면 탄젠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ba분의 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분의 ed 여기 있죠? 해당했고 ab분의 ac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ad분의 bd는 아직 안 보이고요. 그 다음 4번 ad분의
AD분의 DC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D분의 EC 여기 있네요. 자, 그럼 3번하고 4번을 또 찾아봅시다. 하나 빠진 게 있나봐요. 어디가 있을까요? AD분의가 어디입니까? A D분의 DC. 여기가 하나 있네요. 빠졌네요. 여기 요 삼각형 탄젠트 x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D분의 AD분의 D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5가지가 있네요. AD분의 DC 4번도 있습니다. 3번은 없죠. 지금 여기 분자 분모가 바뀌었습니다. 3번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